주방 인테리어 6번째 이야기 에폭시입니다. 보일러 난방을 하는 가정집에 에폭시 정말 괜찮은가 궁금하시죠? 제가 생활 후기는 마지막에 보여드리고 먼저 에폭시 시공 방법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장판을 열어보니까 저희 집 바닥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우선 퍼티를 이용해서 바닥 보수를 하고 자동 수평 몰탈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에폭시를 했습니다.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집 에폭시가 마블 에폭시처럼 대리석 느낌 나게 막 이렇게 무늬가 지워졌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뭐 에폭시 하면서 컬러 넣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산 건 아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아서 나왔거든요. 그 알아서 나온 영상은 시공 방법 영상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닥 보수입니다. 저희 집 장판을 까보니까 바닥 균열이 엄청 심했는데요. 균열 사이로 나오는 파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심지어 보일러 배관까지 보일 정도로 바닥 상태가 심각했어요. 이런 바닥 상태로는 절대 에폭시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바닥 보수를 해야겠죠? 바닥 보수에 사용된 자재는 메가코트 퍼티 1.5kg고요 R 고무 헤라입니다. 우선 최대한 빼낼 수 있는 파편들을 빼내셔야 돼요. 파편들을 빼내셨으면 퍼티를 평평하게 발라줍니다. 남은 파편들이 헛돌면서 바르기 힘들기 때문에 잘 발라주셔야 돼요. 메가코트 퍼티는 바닥 보수용으로 방수가 되며 건조 시간은 3시간 후면 페인팅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하루 말렸어요. 바닥 전체를 찍어보니 보수한 곳이 정말 많네요. 에폭시는 투명 코팅이기 때문에 이 위에 에폭시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자동 수평 몰탈로 바닥을 레벨링 해줄 겁니다. 자동 수평 몰탈 준비물에는 쌍곰 자동 수평 몰탈 SL15, 전동 드릴, 수평 몰탈 프라이머, 롤러, 밀대, 믹서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 자, 먼저 수평 몰탈을 하기 전 하도 작업으로 프라이머를 발라주는데요. 프라이머가 잘 발리도록 먼저 먼지, 분진, 기름기 제거를 해줍니다. 프라이머는 접착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완전 건조 시간은 20도 기준 하루 정도 걸립니다.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집 거실이 5.6평인데요 듬뿍 처발했는데도 반 정도 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 댓글 남기세요. 프라이머를 모두 도포했습니다. 이제 하루 뒤 수평 몰탈 작업을 시작할게요. 자동 수평 몰탈은 바닥에 시멘트를 새로 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닥을 평평하게 해주고 한층 쌓아 올린다고 해서 레벨링이라고도 합니다. 아, 그리고 시작 전에 분진, 먼지, 기름기, 쓰레기 제거 필수입니다. 쓰레기가 섞여 굳으면은 평생 가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자, 가장 먼저 수평 몰탈은 물이랑 섞어 교반을 해줘야 하는데요. 25kg 한 포 기준으로 물 6리터와 배합합니다. 충분히 교반을 해야 되는데요. 마치 부침개 반죽처럼 나올 때까지 교반을 해줘야 되고, 가루들이 뭉치는 게 있는데 뭉친 게 없을 때까지 계속 교반해줘야 돼요. 저는 해머 드릴 척이 믹서날과 안 맞아서 고무장갑 끼고 직접 섞기도 하고, 많이 섞였다 싶을 때 무선 전동 드릴은 척이 맞아가지고 다행히 무선 전동 드릴을 이용해서 교반을 해주는데요. 섞는 게 정말 빡셉니다. 제가 추천하는 드릴 사셔서 편하게 하세요.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조금씩 나눠서 섞으시면 수월합니다. 다만 가루가 많이 날린다는 단점이, 역시 인테리어는 장비빨이죠. 드릴 사는 게 아까우시면 대여 서비스도 이용해보세요. 하루 대여 2만원 정도 할 거예요. 자, 교반을 다 하셨으면 이제 시공을 해야겠죠? 시공의 최저 온도는 5도에서 25도 사이라고 합니다. 시공은 반드시 5도 이상에서 시공하고 그 이하면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교반된 몰탈을 부어주면 빈대떡처럼 중력에 의해 푹 퍼지는데요. 자동 수평 몰탈 이름답게 자동으로 수평을 맞춰 퍼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때문에 밀대로 구석구석 끝까지 밀면서 수평을 맞춰야 하는데요. 부은 지 5분 동안은 밀대로 막 휘저어도 자동으로 수평을 맞추기 때문에 원하는 영역을 최대한 넓게 퍼뜨려 수평을 맞춰줍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벽 끝까지 밀지 말고 끝에서 2에서 4cm 정도 여유를 남긴 다음에 밀대를 밀어주시면 관성에 의해서 몰탈이 알아서 벽 끝까지 시공이 됩니다.
물탈이 첨벙거려 벽면에 묻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 좀 묻었네요. 괜찮아요. 페인트 칠할 거니까. 그리고 밀 때는 바닥이랑 약간 떨어뜨려서 밀고 당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치기를 하는데요. 30분 이상 지나고 이어치기를 하면은 전에 했던 물탈 표면이 굳기 때문에 층이 생겨서 수평을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작업 속도는 신속하게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한 몰탈과 섞일 수 있어야 수평이 맞춰지니까요. 아, 그리고 꿀팁 한 가지 더. 교반이 잘 안되면 중간중간 안 섞인 덩어리들이 나오는데요. 그럴 때 바로 밀대로 부셔주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리얼 개꿀팁이죠? 3분 이내 이렇게 하면 또 자동으로 깨지면서 수평이 또 맞춰집니다. 제가 사용할 몰탈은 두께 1cm 기준 1.5에서 1.7제곱미터를 시공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결과 저희 거실이 5.6평인데 정확히 5포 들었습니다. 시공이 완료되면 하루 이틀 충분히 양생시킵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소리 때문에 3일이 더 지체되어 5일이 지났네요. 가달고 보시면 수평 몰탈이 완벽히 잘 되진 않았습니다. 아까워서 마지막에 뿌린 게 똥이. 근데 갑자기 여기 오씨 에폭시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 아무튼 수평 몰탈은 이렇게 다 끝이 났고요. 아무튼 바닥에 이제 똥들, 수평 몰탈 똥들을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평탄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코팅 하려고요. 뭐 이것도 하나의 멋이니까 저는 제 빈티지 인테리어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게 빈티지. 에폭시는 화학물질이라서 몸에 닿으면 무척 안 좋은데요. 아무리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지만 시공할 때 나오는 독한 가스와 액체가 피부와 눈에 닿으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방진복, 방진 마스크, 고글, 장갑을 착용할 겁니다. 모두 안전에 유의합시다. 저는 수성 에폭시가 약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유성 에폭시로 준비했는데요. 제가 산 제품은 유니폭시라는 제품으로 에폭시 작업에 필요한 유니폭시 하도, 유니폭시 상도를 구매했습니다. 상도와 하도는 각각 주제와 경화제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도는 주제 2리터, 경화제 2리터가 들어있는데요. 주제와 경화제를 1대1 비율로 섞어 10분간 교반해줘야 합니다. 4리터 기준 2회 시공이라서 각각 1리터씩 2번 나눠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도가 약간 용량이 다른데요. 제가 사용해본 결과 경화제가 약 1.8리터 정도로 0.2리터 정도 적게 들어있습니다. 상도도 역시 1대1 비율로 섞어줘야 하는데요. 이 1대1 비율이라는 게 주제 대 경화제는 1대1 이 비율이기 때문에 경화제를 각각 0.9리터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홍조림 오프너 대신 동전을 이용해서 뚜껑을 땄는데요. 그냥 1,000원 주고 오프너 사세요. 뚜껑 따는데 생각보다 엄청 빡셉니다. 자, 이제 주제와 경화제를 섞어야 하는데요. 저는 2번 사용할 거기 때문에 큰 말통에 1리터씩 넣어서 교반할 겁니다. 한번 섞어 놓으면 경화되어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나눠야 하는 거죠. 제가 나눴던 방법은 2리터 페트병을 자, 이제 10분 이상 교반해 주는데요. 액체를 섞는 거라 교반기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무선 전동 드릴이랑 믹서날 조합인데 진짜 개꿀입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옷 입으시면은 이중지퍼 있잖아요. 이중지퍼 이거 원피스 장진복이 이게 이중지퍼예요. 저는 이중지퍼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잠기는 것 같지도 않고 잠기다가 막 어긋나고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그 이중지퍼의 의미를 알았어요. 이게 이중지퍼가 열리더라고요. 내 눈! 근데 뭐 하는지 모르겠네. 자.
교반도 끝냈고 바닥 청소도 완벽히 하셨다면 이제 교반된 하도를 붓으로 이용하여 발라줍니다. 여기서도 수평물타처럼 에폭시를 바를 때 벽 끝까지는 바르지 않습니다. 벽으로부터 1cm 정도 여유를 주고 바르면 액체인 에폭시가 알아서 벽 끝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벽에 에폭시가 발리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폭시의 무늬가 결정되는 건 첫 번째 하도 작업인데요. 무늬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단 냄새. 바를 때 팁. 이거 첫 번째 하도 바를 때 저희가 카페 가면은 생겨있는 그 막 이상한 무늬들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첫 번째 바를 때가 중요해서 저처럼 이렇게 막 세게 하면은 다시 이렇게 해도 바닥이 한 번에 흡수를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그 색깔로 쭉 가는 거예요. 자, 마저 예쁘게 발라줍니다. 1차 하도 작업이 완료되었어요. 추운 겨울이라 20시간 이상 건조시킵니다. 네, 하루가 지났는데요. 지금 바닥 보시면은 하도는 접착제 역할로 발랐을 때 끈적이지만 건조되면 끈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하게 느끼는 거는 냄새예요. 진짜 독합니다. 좌우지간 1차와 같은 방법으로 남은 걸 다 섞어서 발라줍니다. 5.6평에 딱 2번 정확하게 썼네요. 바르고 나서 모르고 바로 섞이셨어요. 깨진 거. 바닥을 코팅하는 거죠. 상도도 하도처럼 주제와 경화제를 섞어줍니다. 상도는 하도와 달리 경화제 용량이 작아 반반 잘 섞어주시는 거 안 까먹으셨죠? 중요해요. 섞어주시고 발라줍니다. 상도를 이쪽 라인에 발랐는데요. 지금 문이 살짝 닫히죠? 이쪽이 다른 곳인데 밤에 해서 그런지 빛을 켜도 하면서 어디가 바르고 어디가 안 바른지 약간 눈에 안 보여요. 진짜 라떼까지 했는데 진짜 안 보여요. 보시면 여기가 미세하게 선 있죠, 선. 여기까지 바른 거고 여긴 안 바른 건데 안 바른 것도 반짝반짝거리기 때문에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밤에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또 나머지를 바르며 하루가 지나갑니다. 네, 상도 바르고 하루가 딱 지났는데요. 하도 발랐을 때는 약간 좀 끈적한 플라스틱 코팅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 진짜 미끄러워요. 잘 된 거 같은데 기포가 참고로 기포는 바를 때 붓질을 열심히 하시면 다 날아갑니다. 풍지 멈진
아, 영상 잘 보셨나요? 생각보다 쉽지 않나요? 제가 한 바닥보수, 자동 수평 몰탈, 에폭시 이 세 가지 제가 전문가한테 맡기면은 아마 150만원 이상 정도 들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인건비는 제가 했으니까 자재비만 10만원 정도 안팎으로 나왔는데 이 맛에 셀프 인테리어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싸긴 하니까. 근데 보신 대로 양생 시간 때문에 작업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분들이 다른 일을 못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가정집의 에폭시 정말 괜찮을까? 네, 이제 바로 제가 후기를 말해볼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우선 그 에폭시 독한 냄새가 있어요. 그 에폭시 독한 냄새는 한 일주일 정도 제가 환기시키니까 다 빠졌어요. 다 빠지는데 그 일주일 동안 계속 환기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다만 보일러를 가동할 때마다 유해한 그 독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평상시에 냄새가 다 빠졌는데도. 그리고 또 환기를 자주 또 안 시키면은 또 독한 냄새가 또 서서히 또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완벽히 빠지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2월에 시공을 했는데 4월달까지는 보일러를 가동을 했어요. 4월까지도 틀 때마다 유해한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데요. 그렇다고 에폭시 마감이 까지냐? 저는 이상하게 에폭시는 까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 균열이 가고 이런 건 없는데, 열받아서 균열이 가고 막 이런 건 없는데, 보통 가정집에 에폭시 하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전문가들이 밑에 보일러 떼면은 균열 가니까 에폭시가 망가진다,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에폭시에서 유해한 냄새가 올라오고 이게 장기간 되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저는 살긴 했지만 사람이 살기 좀 힘들 정도로 냄새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에폭시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묻는다고 하면은 저는 독한 냄새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냄새가 무뎌지기는 하는데 지금은 여름이라서 또 이번 겨울이 돼봐야 알지 않을까요? 아무튼 보일러를 틀 때마다 갈수록 냄새가 조금씩 빠지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하실 거면은 보일러 안 트는 봄에서 초여름 넘어가는 그쯤 사이에 하셔서 냄새를 편하게 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후회하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후회는 안 해요. 집이 워낙 카페 같고 제가 원했던 게 빈티지 인테리어를 엄청 원했었는데, 그 빈티지 카페처럼 워낙 빈티지스럽고 집이 홈카페 느낌 물씬 나고, 오는 사람들마다 뭐가 제일 예쁘냐고 하면은 바닥이 제일 예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예뻐해주고 좋아해주니까 보람차고 정말 좋은 것 같고, 가정집 에폭시 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홈카페 느낌 나고, 제가 봤을 때 인테리어, 셀프 인테리어 하면서 가장 확 집을 바꿀 수 있는 게 벽지랑 장판, 뭐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 끝판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싸고요. 그리고 단점은 맨발에 닿으면 제가 안 좋을 것 같아서 거실에서 슬리퍼 신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약간 슬리퍼 신는 게 귀찮고, 그 다음에 보일러 틀 때마다 올라오는 냄새? 뭐 갈수록 무뎌지긴 하지만, 청소는 째로질하고 그 위에 물걸레로 청소하면 금방 끝나요. 그리고 미끄럽다 보니까 금방 끝나요. 금방. 딱히 또 특이사항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떠든 것 같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처럼 뭐 다른 사람이 가정집에 에폭시를 하신다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는 하진 않는데 잘 생각은 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